자, 오늘의 맞수 한 판입니다. 이 종목 정말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팔아버리기엔 너무 손해도 크고 신풍제약, 시젠, SK바이오사이언스 악재를 딛고 오르고 있습니다. 계륵일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투자해도. 맞수 한 판에서 오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환상의 새 커플 나오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오늘 분장실에서 너무 분위기 좋으신 거 아닙니까? 네. 저희와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네. 이슈 잘 끌어나가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네.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저희가 그 용기 내서 좀 잡아봤습니다. 자, 처음에 시젠,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동반 강세로 연출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 종목군들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김미수 대표께서는 확진자 영향권 해석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신규로 살 자리는 아니다. 네,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가지실 와. 수 있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뭐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어제부터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제부터네요. 확진자가 4,000명대로 넘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좀 장중 변동성 고가로 11%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7%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확진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견은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또 다시 좀 주춤하고 이런 게 패턴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사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권은 내시긴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워낙에 좀 많이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고요. 저는 또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크게 뭐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참 야무지게 우리 염정팀장님께서 또. 네. 그래서 재바의 변동성에 주목을 하시면서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이다. 이 김민수 대표님 나오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엄청난 환영의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전문가인지 개그맨인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웃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세요. 어쩌셨습니까? 원래 진정한 개그맨은 시장을 올려서 같이 웃겨드려야 되는데 네. 시장과는 상관없이 혼자 아니에요. 웃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자중하면서. 아니에요. 네. 자중하긴요. 늘 메시지 있는 웃음을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자, 근데 확진자 영향권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보다 보니까 그냥 제약 바이오 쪽에서 다 색깔이 다른 새 업체를 고르셨네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CJ만 보고 썼는데 예. 이게 아니네요. 네, 바꿀 수도 없고. 그 근데 설명을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시젠 뭐 SD 바이오 센서는 그냥 지금 시류에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 저희가 못 보던 아마 뭐 2, 3천 명대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못 보던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어이구야 싶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또 수혜 좀 없나라고 찾다 보니까 수혜를 바라보는 이쪽인데 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관련된 쪽은 저희가 질병관리청도 아니고요. 확진자 수 모르죠. 집계 보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지금 질병본부청에서 한 5천 명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쯤에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역발상으로 리오프닝 쪽을 사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이쪽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전략은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오히려 한 번 더 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확진자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역발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정부가 오늘 또 26일 기점으로 해서 회의를 하면서 또 거리두기 운동을 다시 할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여당을 출입하는 친구들이 아마 대선 때문에 거리두기를 더 못할 것이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들의 전망이죠. 근데 그렇죠. 뇌피셜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감사합니다. 이거 좀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예, 그래서 두 분 모두 재바 종목의 변동성에 좀 유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신풍제약은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자리라고 했다가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어제 급락을 모두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제 이런 악재를 딛고 반등할 자리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함께 넣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대표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꼽았는데 그럼 이 중에서 혹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두 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요즘 없으면 보류라고도 해주시기 때문에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이 세 종목 중 매수 가능한 종목, 저희 염정팀장과 김민수 대표 모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매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변동성을 딛고서라도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세 종목 중에서 사실 골라보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고르게 됐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관련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 확진자 이슈라는 부분보다요, 뭐 시즌과는 그렇죠. 좀 다른 영역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실적 면에서 그리고 이제 백신의 앞으로의 효과 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면에서 사실 올해 사실 뭐 최대 매출 규모를 좀 보여줄 것이라고 사실 기대를 좀 했었어요. 노바백스 백신의 승인이 좀 지연이 되면서 사실 올해 좀 목표로 했던 매출액인 1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실은 조금 미흡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금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이제 2022년에는 목표 지금 2년된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까지 조금 이제 상향될 수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연말로 해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 다시 또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다시 좀 모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자체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직까지도 ING 중이기 때문에 자체 백신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이제 매출액에 다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매수를 지금 하셔라라는 개념보다는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이제 실적 면에서 좀 챙겨보시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슈라고 한다면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 많이 이제 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그 중에서 나은 걸 꼽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어 보이는데요. 뭐 최근에 말씀 이제 들어보면. 수급을 또 보게 되면은 예. 뭐 기간 뭐 최근에 뭐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최근 뭐 한 5, 6거래일 정도 동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주가를 조금 다시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한 23만 원대에서 좀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거기서 다시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 말고는 다른 모멘텀이 없겠느냐, 이 회사만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염정팀장께서 실적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혹은 추가하실 만한 이야기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아주 이하 똑부러지게 동문. 잘해주셨습니다. 대변인 이었습니다. 이하 동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그 김민수 대표께는 목표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지금 지난번에 보통 보면은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갔던 때를 맞아요. 보게 되면은 예. 일단 직전 고점 때는 오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안착하게 되면은 다음 박스권 영역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일단 30만 원대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기존에 나왔던 뭐 오버행 이슈 관련된 쪽의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살짝 이제 벗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올해 보여주는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또 내년까지 같이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이렇게 되면 살짝 눌리겠죠. 눌렸을 때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럼 이제 다음은 시젠을 좀 보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만약에 거리두기가 발표가 되면 관련 주식들이 또 각광을 받게 될 텐데 그중에서 대표 종목인 시젠, 진단키트 섹터가 다시 강해질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염정팀장님 관련 주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변이도 출현하고 유럽도 다시 셧다운되고.
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역시나 안 하시겠어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시즌 같은 경우는 할 거였으면 조금 며칠 전에 샀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못 샀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은요? 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안 지금, 하시겠어요? 네, 대표님도? 그냥 역발상. 네, 그래서 혹시나 아,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를 네, 사라. 뭐 예를 들면 호텔 신라 부터 같은 뭐 거? 항공주부터 대한항공, 뭐 카지노 이런 쪽 다 많이 밀렸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때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앞서 뭐 말씀드렸듯이 뭐 4천 명 이상으로 쭉 강하게 갔다가 갈 때 약간 단기 투매가 나오겠죠. 그럴 때 그런 쪽은 한번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 시장의 분위기 보셨다가 투매 나오는 영역을 오히려 받자라는 입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대한항공이랑 호텔 신라 주가 보니까 많이 진짜 빠졌네요. 처참하네요. 네. 진짜 호텔 신라가 아니라 모텔 신라라고 말한 이유. 진짜. 근데 저기요. 역발상으로 역발상으로 사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풍제약. 어제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어떤 악재가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염정 팀장님 해석 좀 해주십시오. 그냥 예. 반발 매수세인 것 같습니다. 예, 비자금 의혹에 대한 부분 아직도 해결된 부분 아니고요. 이제 신풍제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풍제약에 관심이 많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워낙에 지금 뭐 한 3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 어제 그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정도면 잠깐 사볼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딱 그 예. 정도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술적 반발 네. 정도를 들어갈 볼 수 있을 정도. 코로나19 치료제를 신풍제약에서 출시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사라고 했었던 네. 거거든요. 제가 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치료제는 사실 이제 피라맥스잖아요. 예. 피라맥스는 기존의 약이고 그 기존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기존의 피라맥스를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지금 뭐 계속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예, 임상 실험 중인데 이제 기존 주주분들은 이제 엄청난 기대감을 사실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사실 비자금 의혹이라든지 지금 대표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신뢰도 자체가 지금 기업의 이미지에 좀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남양유업대를 좀 돌이켜 보시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기술적 반등으로는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지금 좀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이면에 또 있는 다른 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그 코인 시장과 좀 연동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상화폐 주식들 코인 규제를 또 1년 뒤로 미루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아니라 가상화폐 주식, 관련 주식, 우리 주식시장에서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빈곤 속 풍요 속 빈곤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거래소의 가치가 부각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이 시장을 볼 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역할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빗썸이 있고 지금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있고 그냥 하실래요?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귀여우세요. 네, 업비트. 예. 이쪽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뜨는 쪽이 비덴트가 빗썸과 함께 여러 가지 관계가 부각되면서 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혹시 화면에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빗덴트의 지분 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네. 지금 약간 복잡합니다. 일단 밑에 빗썸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빗썸 코리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소 운영하는 쪽이 빗썸 코리아죠. 근데 비덴트가 이 두 회사 홀딩스와 지금 코리아를 다 같이 지분을 엮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비덴트가 독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부터 비덴트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도 보니까 CB를 발행해서 지분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 지배력을 더 확장시키고 아예 가상화폐에 관련된 거래소가 상장 주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빗썸의 가치를 한번 보게 되면
빗셈이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500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나오게 되면 올해 1조 순이익이 보는 회사입니다. 대단하죠? 맞아요. 이거 밸류를 얼마 줘야 될까요? 성장하는 밸류까지 친다라고 하게 되면 뭐 PER 그냥 10배만 줘도 10배. 예, 10조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분을 얼마 줘야 될까요? 그러다 10배 보니까 이상은 줘야겠죠. 적어도. 예. 근데 지금 비덴트의 시총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아, 이미 PER이 예, 높은 수준? 아니죠. 엄청 싼 수준이죠. 왜냐면 이제 최소 10조 정도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10배 수준이 더 올라가겠군요. 그런 1.6조라고 하게 예.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분 가치까지 따지게 되면 최소한 5, 6조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지분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가치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관점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비덴트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다 팔고 이쪽으로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쏠림도 참 심하다. 근데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비싸진 않습니다. 지금 가격으로도 비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어제 급등 오늘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종목을 추가로 매수한다. 이쪽은 참 용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면은 대응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기 네. 주가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오늘도 18% 넘게 오르면서 35,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요즘에 그 신고가 종목이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하는 그런 주식이 아닌지 매일 보면서 놓치는 종목입니다. 참 진짜 투더문이네요.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이 예전에 위메이드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그 매매가 약간 스타일이 코인 가듯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자금들도 뭐 넘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분을 확대해서 빗썸 코리아에 대한 가치를 지분을 계속 늘려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 아직 시총이 2조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예.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염정 팀장님 같으시면 네. 늘 좀 신중하게 시장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빈곤 네. 속 풍요라고 말씀드린 네. 게 지금 뭐 지수라든지 주도 섹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잘 날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법지대군요. 지금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 뭐 그런 느낌? 땅 따먹기인가요? 땅 네. 따먹기. 예, 그만큼 네.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움직이는 나타나고 있고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답을 참. 네, 사실 답이 없네요. 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1년을 뭐 그 과세 대상에서 1년을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고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뭐 최근이라기보다 이야기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무엇이냐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앞으로 가상계좌 신규 제공 서비스를 뭐 중단을 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 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헌재에서는 이제 위법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네. 사실 앞으로 규제는 더 강력해질 건데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허가를 받은 기업 자체가 그 두나무의 업비트와 빗썸의 빗텐트의 빗썸 이 두 개로 거의 압축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코인들이 사실 난립해 있었는데 오히려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저는 더 이 주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좀 집중된다 그런 부분에서 두 기업의 이제 지분에 대한 투자 기업이라든지 관련 주식들이 더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쏠림 현상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역사가 말해 줄 텐데. 네, 뭐 그리고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예. 이제 사실 이제 실명 계좌에 대한 실명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나무가 또 우리 금융 지주에도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뭐 사실은 이제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구분을 좀 없앨 수 있는 어느 정도 지금 좀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이 사실 막강한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분 투자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거 생각하고 두 기업 모두 가상화폐뿐 아니고 NFT 시장까지도 같이 섭렵을 할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의 그 두 기업의 가치는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가치보다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가 또 나중에 또 지켜보면 네. 또 지금의 가치 어떻게 될 건지 다시 또 재평가될 것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왜 나는 비덴트 같은 주식이 없을까 그런 감상만 듭니다. 혹시 코인 하세요? 코인 정말 소량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될 정도의. 네, 예. 코인에 이제 약간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예. 삶이 아니라 약간 오크처럼 변합니다. 이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코인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지금 주식 투자를 위한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련 주식으로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실지 가상화폐 관련주 중 두 분께서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저 염정 팀장께서는 T사이언티픽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네. 어떤 종목으로 바뀌셨어요? 저는 지난 네.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NFT 관련주에서 제가 두나무 관련주는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네. 우리기술 투자와 뭐 혹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기술 투자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리고 뭐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한마디로 이 벤처 캐피털에 대한 지금 인기가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이 벤처 캐피털 다음 달에 또 상장할 기업인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주목을 좀 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두나무의 지분을 6%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움직임으로 NFT 관련 움직임으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좀 더 비덴트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갈 수 있는 전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두나무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있네요. 제가 사실 우리 매경 마감 방송에서 비덴트를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비덴트는 이제 아침에서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 비덴트 뭐 우리 두나무 관련주 지금은 좀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잡기도 안 잡기도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이죠? T사이언티픽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시군요. 네, 참 저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앞서 잠깐 두나무 얘기 드리면은 솔직히 두나무 관련돼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카카오입니다. 맞아요. 네, 지분 20% 갖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안 가죠?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최대 두나무 관련주 1등은 카카오인데 네, 전혀 거론이 안 돼요. 네, 두나무 그래도 관련주로. 시장이 뭔가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T사이언티픽은 옛날에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옴니텔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그래요? 이제 사명을 바꾸고 했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라기보다 최근에 부각받는 게 빗썸 코리아 지분 8%. 이게 이제 부각을 받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논리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비상장 종목이고 혹시나 할인율까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한 8천억 정도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거를 50% 할인한다. 한 4천억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시총이 1,000억대가 살짝 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은 매수자가 붙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앞서 업비트와 지금 빗썸 같은 경우는 구조가 지금 약간 좀 복잡하죠. 비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단순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질 쪽은 비덴트 쪽이 맞습니다. 빗썸 쪽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결되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 본다라고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비덴트 쪽이 맞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골라봤는데 하지만 이렇게 오른 주가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근데 혹시나 이쪽은 앞서 이제 비덴트가 또 추가로 장중에 또 한 10% 더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따라 올라가는 정도의 어떤 후속 매수로 대응하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둘 다 관심 종목 놓쳤다가 비덴트가 더 강해졌을 때 이를 추가로 반영하는 종목 정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T사이언티픽이 애널리스트들도 분석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의 초기다, 상승세 초기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 보고서에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이게 제 개인 방송이고 예, 예. 제 리딩방이면은 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 네, 그래요? 그냥 지금이라도 한뭐 뭐몇 사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아, 예, 참고로- 네, 거기까지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리딩방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상승세의 초기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상의 삼총사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